오늘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583명 더해졌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20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밤 9시부터 모든 상점에 불을 끄기로 했습니다. 밤 9시까지는 자유롭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마스크 쓰기 같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보낸 거죠. 최근 사례를 쭉 보면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도록 거리 두기 단계를 올린 뒤에도 술집에서 식당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한 와인바에서 집단 감염이 벌어진 게 새로 확인됐습니다. 한 분 한 분 애써주시는 게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인데요. 그럼 먼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서울 상황부터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일 행정구역 중 가장 확진자가 많은 곳 서울입니다. 인천, 경기 등을 포함하면 국내 확진자 70%가 수도권에 몰렸습니다.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진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중장년층이 주로 찾는 이 식당에서는 21명이 추가 확진돼 지금까지 확진자는 모두 55명으로 늘었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뮤지컬 연습장에서도 지난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오늘 1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당국은 지하 2층에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기간 공연 연습을 해온 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관악구의 와인바에서도 하루 만에 2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는 21명으로 늘었습니다. 구로구에 있는 보험사, 영등포구의 부동산 업체에서도 확진이 잇따랐는데 전화 상담 업무를 주로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남의 콜센터, 송파구 탁구장에서도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업주는 환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손님들은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있고 특히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에게 모임을 잠시 미루고 안전하게 면접 등을 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이 와중에 논술 시험을 치러야 하는 대학가도 비상입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을 중심으로 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약 40만 명이나 되는데요. 대학들은 학부모도 캠퍼스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으면서 방역에 만전을 기했습니다만 시험이 끝난 뒤가 좀 아슬아슬해 보였습니다. 학교 앞이 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로 북적인 겁니다. 여도현 기자가 오늘 시험 현장 둘러봤습니다. 안내 요원이 차를 막습니다. 학생들은 차에서 내려 혼자 학교로 향합니다. 학부모들의 접근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입니다. 고사장에서는 체온을 재고 한 칸씩 뛰어 앉았습니다. 손소독 하시고 물티슈 가져가세요. 솔직히 많이 불안해요. 근데도 대학교가 더 우선이니까 그냥 감수하고 보는 것 같아요.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전까지 자녀들이 시험을 보는 건물 앞에서 기다렸던 학부모들은 이젠 정문 밖에서 수험생이 있는 곳을 바라볼 뿐입니다. 안에 못 들어가는데 수험생을 둔 부모로서 마음이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걱정도 많이 되고 아들이 주변 바뀐 환경에 대해서 잘 이렇게 편안하게. 하지만 시험을 마치자 학교 앞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로에도 길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북적입니다. 이런 것이 약간 확진자가 막 이렇게 생겨나는 거 아닌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딱 가만히 있어야죠. 안 나오고. 교육부는 이번 달 22일까지 논술 시험을 치르는 대학들을 집중 관리합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서울은 약 2시간 뒤인 9시부터 부분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가게 문을 닫고 대중교통 운행도 줄이는데 도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시내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신촌에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뒤로 사람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오후부터 여기 번화가를 좀 둘러봤는데요. 아직까지 인파는 평소 주말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손님도 상인도 조금씩 준비를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트에는 미리 장을 봐두려는 사람들이 몰렸고 또 저희가 만난 한 PC방 사장님은 오후부터 일찌감치 마감 준비를 시작했는데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뉴스에 나오길래 그래서 빨리 사가야 될 것 같아서 4시니까 5시간 정도밖에 안 남은 거기 때문에 안내문도 만들어야 되고 돈 같은 것도 정리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는 뭐 노래방이나 식당 이런 몇몇 곳들만 9시에 문을 닫았잖아요. 오늘부터는 뭐 PC방이라든지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업종별로 이 영업 제한이 다르게 걸려서 좀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앞으로 2주간은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가게가 밤 9시에 닫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형마트나 학원, 헬스장은 물론이고요. PC방이나 미용실, 영화관, 그리고 독서실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300제곱미터 미만의 작은 가게는 늦게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늦게라도 생필품이 필요하시다. 그러시면 근처에 있는 작은 마트나 편의점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음식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9시까지는 이용이 가능하고요. 9시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네, 대중교통 운행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줄어드나요? 네, 밤 9시 이후에 대중교통 운행을 30% 줄입니다. 버스는 당장 오늘 밤부터 해당이 되고요. 지하철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하철 막차 시간이 지금 자정까지로 당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11시까지로 한 번 더 당기자 이런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버스를 덜 운행하게 되면 오히려 좀 밀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만 불편해지고 막상 원하는 효과는 별로 못 얻는 게 아니냐 이런 전문가 지적도 있는데요. 당분간 효과를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절반은 재택근무를 하고 출퇴근 시간에 조금씩 차이를 둔다고 하는데 민간 부문에도 협조를 구해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자영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정부가 또 거리두기 단계를 놓고 논의에 들어갑니다. 지금 수도권은 2단계 플러스 알파죠.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인지 거리두기 기준을 놓고 따져봤을 때 지금 상황이 어디쯤인지 윤영탁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네,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는 핵심 지표는 한 주간의 1일 평균 확진자 숫자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간의 1일 신규 확진자 숫자는 487명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80명 넘게 늘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이 400명 이상인데 이미 그 기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기준으로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에 몇 가지 조치를 더한 2단계 플러스 알파입니다. 두 번째 볼 지표는 감염 재생산 지수입니다. 확진자 한 명으로부터 몇 사람이 감염되느냐는 건데 현재 1.4, 즉 한 명이 1.4명을 감염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표는 지난주와 같지만 여전히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 확진자는 더 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은 병상 개수도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입니다. 의료 시스템의 대응 여력을 보는 겁니다. 오늘 위중증 환자 숫자 121명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40명 넘게 늘었습니다. 방대본이 밝힌 중증 환자 가용 병상은 39개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는 6개, 경기도는 3개뿐입니다.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다각도로 병상을 확충하고 있지만 현재의 발생 추이가 계속되면 병상 부족 사태가 불가피합니다. 내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내건 격상 조건은 이미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정부의 고민은 단계를 올리면 그만큼 중소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핀셋 방역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내일 단계를 올릴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서울시가 이미 사실상 단계를 올린 조치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효과를 지켜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